전 세계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스테리 사건 파일을 소개하기 전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온 7 여성들에 대해 설명한 후 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성인이 되기 전 야쿠자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해 PTSD라고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가진 채 살고 있었죠. 두 번째 여성의 직업은 호스티스였어요. 유명 술집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술을 따라주고 말상대를 해주는 일로 돈을 벌고 있었죠. 이 여성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기 있는 호스티스였다고 하네요. 세 번째 여성은 결혼한 후 4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주부였어요. 사회생활보다는 집안 살림을 더 선호했고 퇴근한 남편에게 차려주는 저녁 밥상과 아이를 키우는 데서 더 많은 보람을 느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며 쇼핑과 여행 등 화려한 생활을 하는 여성, 그리고 지역 명물이자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고급 과자집을 운영하는 가게 안주인, 정반대로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일당을 벌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노숙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해한 후 15년 가까이 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여성 살인범도 있었죠. 이 7명의 여성들은 듣기에도 서로 비슷한 부분 하나 없이 전부 다른 7가지 형태로 살아가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7명은요, 한 사람의 생활을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영화배우가 7명을 연기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전직 인기 호스티스이면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살인범이 되어서 5,459일간 도피 생활을 해온 7 얼굴을 가진 여성 후쿠다 카즈코에 관한 사건 파일이 되겠습니다. 1997년 7월 29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일본 빨간색 글씨인 후쿠이시에 위치한 한 오뎅 가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오뎅집은 나이 많은 여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술과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주로 이곳을 찾는 손님층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점심시간에는 이러한 가게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잘 찾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차림의 한 여성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게 사장을 찾으며 인사를 했죠. 사장님도 이 여성을 레이코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레이코라는 이 여성은 오뎅집을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을 피부관리사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레이코는 40대 후반의 나이이지만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에 비하면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뎅집 사장님은 레이코를 멋쟁이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었죠. 레이코는 항상 같은 자리에만 앉았다고 합니다. 이날도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레이코는 최근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한 달 뒤에 있을 결혼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이 축하해줬고요. 그렇게 몇 차례 대화를 나누던 중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이 수화기 넘어 상대의 말에 몇 차례 대답을 했는데 말은 하지 않고 네 라고 짧은 대답만 여러 번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장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죠. 레이코는 이 가게 사장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사장은 다시 웃는 표정으로 돌아와서 레이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레이코는 정작 점심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하다며 돌아가서 쉬다가 다시 저녁에 오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사장은 이날 레이코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금 가게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레이코를 배웅한 사장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미안함 등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이코가 가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골목에 숨어있던 남자들이 나타나 레이코를 가운데 두고 둘러쌌죠. 당황한 레이코는 남자들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곧이어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어요. 이들의 정체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한참을 반항하던 레이코는 결국 체포됐고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오뎅집 사장은 경찰에게 연행되는 레이코를 차마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1997년 7월 29일 이날 일본 모든 언론사는요, 이 여성의 체포 소식을 보도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5년 전인 1982년 8월 19일 시코쿠 에히메현 마스야마시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를 3주 남긴 상황에서 극적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죠.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여성의 얼굴은 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도로 범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여성을 시노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뉴스 속 여성을 카요, 히츠미, 레이코라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어요. 체포된 여성의 진짜 이름은 후쿠다 카즈코였습니다. 그렇다면 후쿠다 카즈코는 왜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다 카즈코는 1948년 일본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매춘을 하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카즈코는 탈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길거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16살이던 카즈코는 당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남자를 만나 동거 중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렸고 생활력이 부족했던 두 사람은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체포됐고요. 카즈코는 이 사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때 카즈코가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15년간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1966년이었는데 당시 마스야마 교도소에는 대규모 야쿠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돈을 주고 교도관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여성 죄수들이 모여있는 건물에 열쇠를 받아냅니다. 그 뒤로는 이들이 수시로 오가며 여성 죄수들을 성폭행해 왔던 것이죠. 이때 피해를 입은 여성 중 한 명이 후쿠다 카즈코였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카즈코가 정신적 피해를 크게 받았고요. 교도소를 출소하던 날 다시는 감옥에 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죠. 출소한 카즈코는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되는 후쿠다 슌지를 만났고요.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아들 1명과 딸 3을 낳았습니다. 체포 후 남편과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후쿠다 카즈코는 내조와 살림을 잘하던 아내이자 어머니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과 다르게 카즈코는 계속 호스티스로 일하며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젊은 남성에게는 자신을 히츠미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불륜 남성은 온몸을 명품으로 꾸민 카즈코가 아이를 넷이나 키우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만남을 이어오고 있던 것인데요. 이 문제가 후쿠다 카즈코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카즈코는 술집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나쁜 편은 아니었죠. 하지만 불륜 남성의 증언에 의하면 카즈코의 지출이 상당한 규모였었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가장 비싼 고급 아파트를 빌려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남성에게 자주 고가의 선물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자 카즈코는 높은 이자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요. 사채까지 쓰게 됩니다. 이것을 남편 몰래 해결해야 됐던 카즈코는 고민 끝에 같은 술집 여성인 야스오카 아츠코의 집을 찾아가게 됐죠. 아츠코에게 돈을 빌려서 대출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츠코가 조만간 가게를 낼 예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카즈코에게 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진 아츠코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술이라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술을 둘이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됐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자 카즈코는 화가 났다 그래요.
아츠코는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이라 많은 돈을 벌었고 손님들에게 많은 선물과 가구, 보석들을 받아오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카즈코는 아츠코의 옷장을 뒤져 기모노를 입을 때 허리를 고정하는 끈인 오비를 이용해서 아츠코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렇게 31살이던 아츠코는 후쿠다 카즈코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아츠코가 사망하자 뒤늦게 정신이 든 카즈코는 자신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방 침착하게 뒷수습을 했죠. 피해자 집안의 이불을 이용해 시신을 덮은 후 아파트 비상계단에 아츠코의 시신을 일단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했죠. 당연히 거짓말로 했고요. 아츠코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고 방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된 것이라며 남편을 속였던 겁니다. 남편은 자수를 권했어요. 하지만 카즈코는 어릴 때 감옥에서 겪었던 기억 때문에 절대로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비상계단에 있던 아츠코의 시신을 옮겨 인근 야산에 매장하면서 사건을 숨기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의 친척에게 부탁해 아츠코 집안의 가구와 보석들까지 모두 챙겨 나옵니다. 이것들을 모두 불륜 남성을 만나던 그 아파트에 보관하기로 했죠. 거기에 아츠코의 통장까지도 챙겨 나왔는데요. 카즈코는 자신이 죽은 사람의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친척에게 부탁해 피해자의 통장 안에 들어있던 60만 엔을 전부 인출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살인 자체는 충동적이었던 것 같지만 이후 행동들을 보면 후쿠다 카즈코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인 여성이라는 것이 보이죠. 카즈코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한동안은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죠. 야스오카 아츠코에 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일로 경찰이 아츠코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카즈코의 친척을 찾아오게 됐어요. 친척에게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카즈코는 자신에게도 곧 경찰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죠. 이 사진은 이번 사건을 드라마화한 영상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실제 그 화과자집은 아직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호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 차원이죠. 대체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집을 떠난 카즈코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형수술이었어요. 눈과 코를 바꾸고 이후 카나자와 현으로 지역을 옮겨서 자신의 이름을 시노부라고 소개한 뒤 다시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카나자와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나자 다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이 3대째 내려오고 있는 유명 화과자 가게의 사장이었죠. 가게 사장은 카즈코를 만나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혼한 뒤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카즈코가 이 청혼을 받아주지 못하죠. 결혼을 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나 마찬가지의 생활을 한 겁니다. 후쿠다 카즈코는 그렇게 화과자점의 사모님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후쿠다 카즈코가 아츠코를 살해한 에히메현과 7시간이 떨어진 곳인 카나자와에서 정착을 하게 됐지만 실제로 마쓰야마에 남아있던 남편 후쿠다 슌즈는 결국 아츠코의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렇게 집행유예 3년에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백으로 야산에 묻혀있던 피해자의 시신이 드러나게 됐죠. 동시에 후쿠다 카즈코는 살인 혐의로 이때 지명수배가 되었고요. 카즈코의 얼굴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 마침 동생과 결혼을 번번이 미루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화과자 사장의 누나는 수배 전단 속의 카즈코와 현재 동생과 동거 중인 시노부라는 여성이 상당히 닮아있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카나자와 현의 경찰이 화과자집으로 출동을 했죠. 하지만 카즈코는 당시 마을 주민의 장례식을 돕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급히 이동했지만 이미 카즈코는 위험이 닥친 상황을 눈치채고 자전거를 훔쳐 도주했고요. 경찰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죠. 이후 떠돌아다니던 카즈코는 카나자와에서의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비교적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적은 호텔 청소부 일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매춘도 했고 돈이 떨어지면 길에서 노숙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머물지 않았고 20개가 넘는 가명을 사용해 가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틈틈이 성형도 했고요. 신분을 계속 숨겨오고 있었죠. 그렇게 카즈코가 무려 14년이 넘도록 일본 전국을 떠돌면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사이 경찰은 후쿠다 카즈코가 성형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새로운 몽타주를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당시 일본의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와 똑같죠. 후쿠다 카즈코는 무려 14년 11개월 열흘간 경찰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즈코 앞으로 걸린 현상금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죠. 체포되기 직전에는 100만엔이라는 일본 사상 유례없는 최고액까지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1997년 1월, 이때 후쿠다 카즈코는 나고야를 지나 후쿠이시에 도착한 상태였어요. 수배가 풀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놨던 것 같습니다. 카즈코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자신을 피부관리사인 레이코라고 소개했습니다. 레이코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여성이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레이코가 자주 찾던 오뎅 가게이고요. 아는 내부 사진이죠. 빨간 점 찍힌 자리가 레이코가 주로 앉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레이코는 이 오뎅집의 여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다 그래요. 당시 후쿠이 지역에서도 카즈코의 수배 전단이 뿌려졌지만 사람들은 레이코와 닮긴 했어도 전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인범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만큼 카즈코가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검거 날이었던 1997년 8월 19일 공소시효 날짜가 가까워오자 조급해진 경찰은 카즈코를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방송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자료들을 모아서 공개했어요. 친필과 실제 음성 등 카즈코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공개했죠. 이때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에 아부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험해라는 뜻이죠. 레이코가 사용하는 특유의 말버릇이라고 합니다. 음성 내용은 날 원망하고 있지, 아마도 가까운 사람과 가족과 대화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잡히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끊을게 위험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음성이 또 있어요. 들어볼게요. 자신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튼 짓 괜히 하지 말아라. 그리고 통화 도중에 이런 말도 나와요. 역탐지 당했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두 번의 전화 내용에서 모두 역탐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인과 나눴던 전화 음성으로 보이고요. 도망 중에도 남편이나 아들, 불륜 남성에게 가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전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붙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카즈코의 치밀한 성격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탐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카즈코는 통화할 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숨어 있으면서 전화할 일이 생기면 대전 또는 강원도까지 이동해서 전화를 건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식이었죠.
후쿠다 카즈코가 이렇게 치밀한 도피를 했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목소리를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코의 단골 오뎅집 사장이었죠. 카즈코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장은 어느 날 방송에 나온 범인의 목소리와 말투를 듣고 레이코가 14년 넘게 도망 중인 범죄자 후쿠다 카즈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워낙에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처음에는 바로 신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카즈코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를 생각해 보니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경찰에 제보하게 된 것이었죠. 이미 여러 번 카즈코를 놓쳐온 경찰도 이번엔 확실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3주 뒤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범인이 제 발로 나타나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죠. 제보를 받은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뎅 가게 사장에게 카즈코의 지문 채취를 부탁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던 카즈코는 가게를 찾아와 술을 마셨고요. 이때 사용한 컵과 술병이 범인과 대조할 지문으로 경찰에 제출됩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29일 사건이 일어난 지 5459일째 되는 날, 카즈코는 점심을 먹으러 이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3주 후 8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 멀리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이 대화 도중 전화가 걸려왔죠. 이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지문 감정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레이코가 14년 전 살인을 저지른 후쿠다 카즈코와 일치하며 현재 가게에 있다면 곧 체포하러 가겠다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장은 레이코가 검거될 것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었고요. 하지만 최대한 표정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도 카즈코가 이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카즈코가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냐며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면을 보면 카즈코란 사람은 사람을 살피는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녁에 다시 오겠다며 가게를 떠났죠. 이 순간 사실 어느 정도는 카즈코가 눈치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잠복한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었죠. 그리고 검찰은 사건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공소시효가 종료되기 11시간 전에 극적으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 오뎅 가게 사장에게는요, 현상금 100만 원의 지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즈코를 당시 성형수술해준 그 병원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성형외과에서 이 오뎅 가게 사장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왜 이 가게 사장에게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5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면서 이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한 푼도 갖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14년 11개월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과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가며 수사를 피해간 점, 그리고 쫓기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남자들을 만나온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후쿠다 카즈코 사건은 매일 일본 언론에서 다뤘을 만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여러 번의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왔다는 점을 들어 후쿠다 카즈코를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 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런 보도가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카즈코가 도피 도중에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온 사실이 알려지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방법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나타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판으로 넘겨진 카즈코는 피해자인 야스오카 아츠코의 살인과 범행 후 재산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서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이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죠. 결국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후쿠다 카즈코는 수감된 지 8년 만인 2005년에 57세의 나이로 뇌에 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소설과 드라마도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본의 유명 소설 작가인 오리아라 이치의 도망자입니다. 현재 번역되어서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악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인데 악녀의 눈물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망자는 후쿠다 카즈코의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한 각색된 소설이고요. 악녀의 눈물은 실제를 기반으로 쓴 책이라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영상인데요. 후쿠다 카즈코 성형도 P15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1시간 33분짜리 스페셜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현재 유튜브에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이 게시되어 있어요. 이 상단에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후쿠다 카즈코가 썼다는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남성에게 의존해왔고 술도 늘었습니다. 도망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떤 명품을 입고도 마음의 갈증과 외침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외동딸로 자랐고 어머니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줬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해 많은 자녀를 낳고 가정을 가질 것이라고 꿈꿔왔지만 결국 어쩌다 이런 기구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진정한 사랑도 찾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쿠다 카즈코가 7 얼굴을 가진 채 살아온 5459일간의 도망 기록은 일본 전대미문의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였습니다.